김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SQ4 네. 430마력 트윈터보 네. 3.0. 네. 이것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지. 1억 5천짜리가 430마력이래요. 보통 한 5, 600은 내야 되죠. 네. 아, 그 돈씨 마력. 아, 그거 좀 이 차의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제로백 파, 마력 파, 그 돈씨 파. 이게 좀 오너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3대 문파입니다. 기블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에커먼 스티어링 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영상 네. 있죠. 네. 아유, 저기 구독자님들은 에커먼 스티어링 그거 아시지? 에커먼 장토. 네. 그게 이제 보통 내연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휘가 되냐면 핸들을 끝까지 네. 방향을 틀었을 때 이 돌려보면 유턴할 때 자연스럽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커먼 장토 스티어링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교가. 왜냐하면 이게 안쪽 바퀴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안쪽 바퀴의 회전 방향과 네. 바깥쪽 바퀴 회전 방향이 다르잖아요. 앞바퀴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앞바퀴가 네. 직진에서는 나란히 서 있다가 네. 회전하면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돌아요. 그렇죠. 네, 안쪽 바퀴가. 그래야 중심이 맞아지거든. 그렇지. 그게 일반적인 설계죠. 네. 똑같이 하게 되면 안 되지. 회전 반경이 다른데 회전 반경이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바퀴 끌려가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게 돌 때 드드드드드 하고 바퀴가 끌려온단 말이야. 차 고장났나? 뭐 이런 느낌이 타이어가 마찰이 있으니까 방향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린다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제가 페라리 타는데요. 유턴할 때마다 드드드드 소리가 나요. 돌아내 죽겠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죠? 왜 그러냐면 이 에커먼 장토 스티어링을 각도에 맞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회조성이 무뎌져. 왜? 자동차는 두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빠르게 슬립이 일어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헛동작이 없어진다. 그래서 스포츠카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놓긴 하는데 그걸 비율에 맞춰서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각을 거의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방향을 살짝살짝 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유턴을 할 때는 드드드드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EPS라서 지능적이라 이것도 잘 맞춰요. 그래서 완전 회전 방향 돌아갈 때도 드드득 소리 안 나게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방향을 바꿀 때는 비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티어링 이 조작 세팅 컨트롤을 정밀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브랜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기블리 세단인데 얘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차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턴을 하기 위해서 최대 바퀴를 이제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드드드드드드 한쪽 바퀴가 이렇게 끌려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카 같이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디렉셔널 리스폰스, 이 방향에 대한 응답성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딱 틀었을 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헛동작 없이 코너를 빠르게 전환해서 탈 수 있다라는 거지. 예전 슈퍼카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네, 페라리도 그렇고, 페라리도 488 돼서 얘는 유턴에서 소리 안 내네 하고 놀랄 정도. 그렇죠. 요즘 차는 또 조율을 잘 해놓더라고. 그럼 얘는 조율을 못한 걸까? 소리 안 나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했을까? 얘네들은 어떤 브랜드냐면 그냥 날 것을 좋아해요. 그냥 그 감성이면 그냥 그 감성 그대로 느끼면 되지. 뭘 그걸 또 조율을 해가지고 또 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나잖아. 조금 나는데 아까처럼은 안 나는데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아까는 타이어가 이제 냉간이라서 구운 거 구도 있잖아. 유연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 타이어가 유연하지 않을 때는 슬립 앵글이나 각도에 따른 변화가 생겼을 때 변형이 덜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고속 주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안 벌어져요. 약간 우리 주차장에서 드드드드 소리 났으니까 형들이가 어찌됐든 그 소리 만들어서 넣어요. 어, 이 소리. 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퉁퉁. 퉁 하는. 그러니까 타이어가 한쪽이 끌리다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가 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스펜션이 정말 강철 같은 서스펜션이면 네. 타이어가 못 견디고 찌 끌려올 텐데 드드드드드드. 서스펜션이 네. 약간 움직임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버티다가 툭 미끄러지고 버티다가 툭 미끄러지고 하는 거예요. 아예 슈퍼카 같은 경우 이렇게 소리 나요. 그그그그그그그 소리. 여기서 한번 잠깐. 얘는 툭툭툭. 요게 이제 세단돼 있으니까 그만큼 강하지는 않겠어요. 어려운 거. 소리. 그렇지. 아. 그러니까 밥 이게- 먹고 쉬는 동안에 네. 타이어가 식어서 이제 그렇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만큼 스포츠 유전자, 네, 레이싱카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저 따라따라단 따라 힘들어의 에코몬 장토 스티어링 그 강좌를 이렇게 링크로 요걸 보시면 왜 이런 소리가 스포츠카에서는 나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만 보면 열을 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넣어놨다라는 거는 얘는 설계부터가 다른 거야. 접근 방식부터가 스포츠 GT를 맛보고 싶냐? 맛보여줄게. 그러니까. 하는 거야. 대신 비싸다. 아니 스포츠 모터스포츠가 어떤 영역인데 그걸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귀족들의 스포츠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최소 1억 이상 줘야 이런 감성이 내연차에서는 나오고 우리가 벨로스터엔에서 막 학학거렸던 게 네. 아이 3천만 원 초반인데 왜 이런 게 나와. 맞아요. 그래서 학학거렸던 거 아니야. 그게 원래 유럽에서는 이 정도가 모터스포츠의 엔트리였는데 기블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마력의 1억 5천이라도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거 뭐 AMG 네. 만 못 봐요. 걔들이 직발은 더 빠르지. 그리고 뭐 서킷 가면 더 기록은 좋게 나오겠지만 네. 이 마세라티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빙의 날것의 맛, 레어한 맛,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건 아니면 뭐 방향 전환을 하건 올 때 회두성에서 올 때의 그 착착 감기는 맛, 뭔가 레이싱 본능을 끌어오르게 하고 차가 이렇게 움직여도 주네. 네. 이게 꼭 빠르게 움직여서 기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어떤 모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저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불안불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을 가장 근접하게 또 재미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배기 소리까지도 배가가 되니까 이게 막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트윈터보 V6라서 네, 소리 사실 네. 배기음이 별로예요. 그렇죠. 근데 이 8기통 자연흡기 때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뒤에서 배기음까지 우왕 거리니까 거기에 속된 말로 뿅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더 이상 버튼을 안 눌러. 계산 끝났어. 계산 끝난 거야. 그게 다거든. 원래 GT라는 건 왜 사람들이 고성능차 스포츠카를 원하는 건데 단순히 성능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감성들을 만들어주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브랜드가 베스트는 될 수가 없어. 그치. 왜? 슈퍼카라는 거는 일단 어찌됐든 성능이 죽여줘야 돼요. 다른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그 브랜드만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소수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 소수의 소비자로부터 극찬을 받는 거예요. 얘는 성능이나 이 퍼포먼스 면에서는 베스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모두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돼서 전기차 성능이 더 무지막지해지니까 얘는 이제 수명이 다 됐다고 봐요. 힘이 더 없어 보이네. 더 없어 보이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세라티는 내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감성, 본연의 장점, 본연의 운전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 이걸 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딱 적당해. 네. 그래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4000 rpm. 근데 기블리는 솔직히 이 소리는 아니야. 아, 이 소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기블리는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을 얻고 싶어서 구입한다? 그건 아니겠네요.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네. 이 마세라티가 주는 감성 중에서 내 기블리 같은 경우에 왜 매력을 못 느꼈냐면 시승을 한번 해보고 네. 이 소리 듣고서 그냥 너 나가 있어. 그러니까 운동 성능, 마세라티의 고유의 스포츠 감성 이런 주행 질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플러스 배기음이 그렇죠. 배가가 되면 사람이 미치는데 마세라티의 배기음이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정말 한껏 달궈져 있는 그 드라이빙의 감성에 활용 점을 못해. 그게 이 기블리가 그래서 난 좀 약간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기블리는 일로 갈 생각을 안 했어요. 2013년도에 기블리 나온다 해서 기대 굉장히 많이 했어. 왜냐면 와 이제 꽈트로폴트 너무 크거든. 네.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제 좀 네. 적당한 사이즈에서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정말 감성 끝판왕이 나오나 보다. 시승을 딱 했는데 다 좋아. 네. 디렉션 리스판스도 좋고 회두성도 좋고 또 손맛도 좋고 스티어링의 이 날카로움 얘 살짝만 들어도 잠깐 움찔움찔해. 그리고 아까 코너 들어갈 때 보셨지만 코너를 딱 들어가고 나서 다시 또 빠져나올 때 얘가 하중이 딱 전해지고서 끝나는 시점에서 허듬짐이 없었죠. 바로 다음 동작으로 가. 그러니까 김연아가 트리플 X라고 해서 다음 기술 보여주는 동작 네. 딱 보여주듯이 연속 얘가 동작으로.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딱 깔끔해. 돌리면 그 롤이라는 게 약간 있는데 그 롤이 생기는 게 무릎을 굽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릎을 딱 굽히면서 턴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엣지를 바로 살려서. 응? 이미 기술을 하는 그 선수의 시선과 발 그렇지, 방향은 거기는 이미 돌아가 있는 이미 게. 다음 기술로 돌아가 있어. 얘가 그래.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 자체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각 RPM 단위로 톤이 다른 게 아니라 컬러가 다른 색을 달리해주는 배기음이 빠져버리니까 아재 말로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드디어 이 말을 하게 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블리가 사실은 되게 아쉬워서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고. 네, 스포츠 S 나오네. 서스펜션 또 하체 안정감, 네. 스포츠성 이 면에 있어서는 뭐 좀 딱딱해지네요. 이게 변화폭이 굉장히 커서 변화폭이 좀 제법 되네. 노말에서는 굉장히 상하 바우싱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스포츠 모드 가면은 초고속 주행 시 안전성보다는 네. 고속 코너링 시 회두성에서 오는 안정감이 네. 이 사이즈 동일한 사이즈 BMW 구조보다 위에요. 마세라티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성능적인 우위, 속도적인 우위라는 걸 얘기합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운전자에게 주는 피드백, 이것도 핸들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핸들링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감 또 회두성에 대한 어떤 신뢰도, 네. 재미, 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핸들링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할 때 이 피드백을 얼마만큼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재미있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비글 다이나믹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그게 뭔데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뭔데 정의를 못하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게 뭔데 정의가 할 수 있으면 쉽잖아. 네. 정해져 있지 않은 무형의 답을 찾아서 고객들에게 주고 네. 고객들이 그걸 받아서 이게 답이구나 네. 끄떡끄떡거리게 만들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 형이상학적인 엔지니어링이란 말이야. 얼마나 어려워.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너무 RPM 높고 우회전 차선 바꿀 때 네. 돌리면은 정말 딱딱한 거는 돌리는 순간 그대로 따라오는데 약간의 정말 미세한 딜레이는 있어요. 예. 근데 힘을 딱 받으면서 받았어 하고 엣지를 살려서 싹 돌다가 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턴하려면 무릎만 돌리면 되거든요.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깔끔해. 그 재밌어. 그리고 자꾸 돌리게 만들어. 돌리게 만들어.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돌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배기음이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어. 아, 그게 참. 네. 근데 얘는 네. 배기음이 별로라서 네. 사람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아. 그러진 않죠. 그냥 돌려만 놓지 돌아버리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기블리가 네. 정말 마세라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렇게 사고 싶은 차는 아니야. 근데 마세라티가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재원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얘 350마력, 430마력이라는데 와 일단 차 돌려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타고 나가고 자꾸 경험하게 돼. 꽈트로포르테 같은 차들은 자꾸 터널만 찾아. 내 소리를 듣고 싶거든. 네. 페라리보다 더 배기음이 다채로워. 그러게요. 얘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내연 자동차에 미친놈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를 할 때 사실 속 쓰려요. 속 쓰리고 정말 하기 싫어.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방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하는데 하고 나면 속 쓰려요. 전기차 오직하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전기차를 안 사. 아, 사야 되는데 아 진짜 자기가 싫은 거야.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자꾸 미루는 거야. 자꾸 미루는 거야. 왜? 괜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겠던 내연 자동차 대지라는 것 같아. 미안해, 괜히. 난 이게 이렇게 좋은데. 근데 좋은 거와 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다르지. 내 새끼가 아무리 귀중하다 그래서 편법 써가지고 아무 자리나 찔러놓으면 안 되잖아. 그럼 사회가 혼란에 빠지잖아. 그냥 내가 끼고 살면 되지. 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를 끼고 사는 거고. 어쨌든 마세라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는 별로 까일 게 없어요. 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야 이 오토기어 가면은 뭐 만시창이 되겠다. 의외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나 앞으로 방향성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 얘는 없어져야 돼. 막 개까여야 되는 게 맞는데 차 환자들한테는 얘만의 가지는 매력 덩어리가 더 있는 거니까. 어차피 시속이 주관적인 건데 뭐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동의 안 하시면 되잖아. 자꾸 뭐 그 도시 하실 분들 하시고